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429조 원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짠 첫 예산인데요. 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이 되는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런 평가와 함께 씀씀이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삶을 질 개선을 위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산안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서게 되는데 걱정하는 쪽에서는요.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이와 관련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낳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일단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 예. 해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줄이고, 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언론이나 각종 국민들이 보시기에 효과가 낮다 하는 사업은 줄여서 네. 재정 지출을 당초 목표는 한 9조 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 11조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자체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 경제가 이 커짐에 따라서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한 그 세입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국가 채무 규모가 GDP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39.7%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0.1% 개선된 예. 39.6%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네. 범위 내에서 또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는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늘어나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새로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만 원 수준이 25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과거에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를 완성하고,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노인, 아동, 여성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새롭게 생기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관심이 큰 부분이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네네. 이 일자리 예산을 바탕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 특히 공무원 증원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될까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대비해서 12.4%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9조 2천억을 해서 2조 이상을 늘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한 게 그 민간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3명을 고용하는 경우 예. 1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2+1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를 금년보다는 하여튼 2배 이상 확대해서 여성들이 휴직을 하는 경우도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가정 생활이 가능하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도 최근에 이제 고령 사회로 가면서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공무원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중앙직 공무원을 15,000명, 지방직 공무원을 15,000명 늘리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직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주로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인력을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 같은 경우는 파출소, 일선 파출소의 어떤 범죄를 단속하는 인력을 늘렸고요. 그리고 뭐 검역, 출입국 관리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소방직, 불이 나는 경우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소방직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들 해서 저희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염병,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을 늘리는 등 꼭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늘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네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내년 네.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 20%나 줄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두고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직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예, 물론 그런 국민들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만 실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완료되는 사업을 감안했을 때는 네. 내년도에 공사하는 물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물적 투자를 해서 도로나 철도 투자는 줄이지만은 예. 그 드론이라든지 또 신산업 분야의 어떤 이 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 투자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도 물량에 따른 일자리 감축 효과가 지금 예산 줄어든 것만큼은 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달리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띄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북한이 뭐 미사일을 예. 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큰 우려가 이제 국방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국방 예산 증가율을 2009년 이후에 가장 최대인 6.9%나 늘렸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6.9% 중에서도 전력을 증강시키는 부분, 네. 여기서 10.5%를 늘렸습니다. 예. 거의 뭐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 전력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5.3%를 늘려서 네. 전체적으로 6.9%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많이 늘려서 최근에 북핵이나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 구성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간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